1월 18일 수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당분간 장애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언론을 통해 입당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사유 중 하나로 돈 문제를 꺼내 정치권에서 설랑설레가 오가는 중입니다. 반 전 총장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우리 그 TBS 라디오 대신 진행하다가 실검순위 올라왔다고요. 그러게 뭐 제가 잘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대행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돼서 왜 맡았냐 그게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다행히 뭐 구속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를 때는 어디 뭐 그 객원 교수, 겸임 교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예,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럼 이 평론가님 하는 게 발음이 안 붙어갖고. 예, 그럼 그냥 이 박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줄여갖고 이평. 뭐 그러시든가.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편하실 대로. 아니 오늘 이종훈 평론가님 오신다고 누가 또 그 전화가 왔어요. 네.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전화. 많이 질문 좀 해달라고. 예. 별걸 다 갖고 빼었습니다. 예. 제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 그분이 이제 알아서 충성하는. 예. 반기문, 저는 반기문 총장 나오면.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겨요. 예. 예. 오늘 등교했잖아요. 국민 귀요미 할배.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계속 스캔들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계시죠. 예. 작은 웃음, 잔잔한 미소, 이런 정당 건가요? 얘기한 건 무척 건드리는 표현인데요, 근데. 돈이 없어 정당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요청했어요, 대변인이. 그래서 25명 정도가 뭐 저녁이나 먹자 기자들끼리 그러면서 대변인이 오늘 오프 더 레코드로 할까요? 라고 시작한 치맥 타임이었는데요. 25명 정도가 두 테이블로 나눠가지고 이제 맥주에 소주를 섞어서 한 잔씩 돌리면서 약간 편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당도 이제 새누리당이 하나였으면 괜찮았는데 쪼개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지금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금적으로 쫄려서 정당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 논란 끝에 한사가 이제 이거를 엠바고를 깨면서 전부 다 기사화돼서 오늘 인구의 회자가 확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엠바고 걸자고 엠바고를 걸고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면 실제에 걸리나요? 구속사유냐고요? 아니 기자들 지켜주냐 이거예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 기자는 정보를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각 출입처마다 규약이 있고요. 기자단이 이제 엠바고를 깨면 이렇게 징계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단이 회의를 해서 이거는 뭐 무슨 이를테면은 출입처에 못 나오는 뭐 석 달짜리 출입정지 석 달,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긴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현장 취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치부로 하면 뭐 반장, 뭐 말진, 잡진 뭐 이렇게 구성이 있고 또 이렇게 기자들 용어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긴 한데요. 아무튼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서 조직된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엠바고를 깬다고 해서 뭐 이거 깬다고 해서 뭐 어디 출입 정지되거나 뭐 취재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자 판단에는 상당히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요. 과거에 교육부 공무원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그것도 사실은 원래 그냥 술자리였는데 엠바고 깨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기 취재하면은 이제 또 후보가 또 엄격하고 원칙을 잘 지키면 그거에 따라서 기자들도 마크맨들이라고 하잖아요. 현장 취재 붙게 되면 기자 출신 아니세요? 그렇죠. 마크맨들도 그 원칙을 지켜주는데 이제 또 자기들이 취재하는 분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분이니까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버전이 달라요. 잘못된 지정하시거나 뭐냐면 둘 중에 누가 허위사실 유포인지 오늘 보내버리겠어요. 구속시키시려고요? 자꾸 왜 이 방송이 왜 패널을 구속을 시키려고 그래?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싫어요, 저는. 아니 면회하러. 면회는 일 때문에 많이 다녀요, 서울구치소. 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도했던 매체에서 사실은 그 기자가 나중에 정리해 쓴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정보보고로 메시지로 올렸는데, 정보보고를 예. 실시간으로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이거 다 같이 해서 기사 안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나왔어. 기사가 턱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사내에서 그거를 정보보고 온 걸 갖고 이건 얘기가 재밌다. 얼마나 재밌어요. 예, 돈 재밌죠.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깨졌으니까 어느 언론사예요? 연합이요? 예, 아, 연합으로 우리 알고 연합이 있어요. 하게 되면 예. 온 세계가 나의 정보를 다 알라라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예. 이유는 제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취재 패턴도 달라졌고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엠바고가 의미가 없어진 의미가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요. 제가 요즘 사태에 얼마나 힘들게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조간신문 한 번 읽어보면 됐어요. 예. 뉴스가 1시간 간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정말 재밌는 거는 딱 캡처가 돼가지고 SNS 타고 계속 돌아다니네요. 예. 황기문 전 총장 들어오신 이후로 지금 그동안에 좀 전에 얘기하셨죠. 그 자잘한 재미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자잘한 재미가 옛날 같으면 메이저 언론사 몇 군데에 있어서 딱 막아버리고 끝나고 막으면 되는데 못 막는 세상이 거예요, 바뀐 뉴스를. 거죠. 예.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주의 잘못이지 뭐 이거야. 예. 주위에 아는 분이 모시고 계신데 이것도 괜히 그 말했네. 이 박사님. 예. 환경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 12일 날 귀국을 해서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8일, 예. 아, 저는 18자만 보면 자꾸만 이 탄핵이 생각이 나갖고. 예? 18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한 18년 동안의 정보를 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귀엽다는 분도 계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귀염의 그러니까요. 한계 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대선 때 되면 일종의 대선 바이러스가 이제 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병이냐 하면 자기 지지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예. 후보는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 후보가 하는 건 뭐든지 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의외로 순수하신 것 같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때묻지 않았다. 예.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가만히 좋게 보면 뭘 해도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확실히 기성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그런 면에서 신선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 지지층들 중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러고 조금 전에 이제 엠바고 얘기했는데 사실 엠바고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언론 신뢰도 수준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그 신뢰하는 게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카더라 통신.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종편이랄지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 뭐 인터넷 언론 약간 찌라시성 그런 정보 그걸 오히려 더 신뢰를 하고 그게 또 많이 도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또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밑단에 가서 지상파 방송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는 제일 신뢰할 만한 방송이라 그러면서 TBS 얘기해 주셨으면 자주 불렀을 텐데. 그걸 살짝 피하시네. 예. 근데 팟캐스트 유명하시잖아요. 예. 팟캐스트 오히려 이런 것이 지상파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엠바고 걸고 뭐 이런 거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근데 그 환경 변화조차도 사실은 반 총장은 잘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10년 동안 오래 떨어져 계셨던 건데 뭐 10년이면 뭐 세상이 바뀐다. 이런 표현 안 그래도 반 예. 총장이 쓰셨던데요. 사실은 요즘 10년의 세상 바뀌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바뀌는 주기가 세상이 바뀌는 주기라고 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늦어도 3년이면 스마트폰 교체하잖아요. 그럼 3년이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지금 오래 떠나 계셨던 거죠. 예. 양 변호사님, 날마다 한 건이니까 기억하기가 좀 힘든데 2만 원 한꺼번에 넣는 거. 그다음 슈퍼 들어갔고 에비앙 집은 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음성 마을에 가고 자기가 두르고 밥 드린 거. 어르신한테, 그다음에 퇴주잔이 아니라 제수잔을 마셔버린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거 좀 귀여울 수 있겠다. 예. 근데 귀여운데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상대 오늘 무슨 아니 정치권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발끈한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 무슨 이거 뭐 현금 인출 문제 현금 아니야.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딱 했죠. 공감이 왔어요, 저는. 그렇죠. 민주당은 돈 많이 주나요? 아니, 많이 안 줘요. 많이 안 주죠. 예.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그것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또 어떤 뭐랄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아니 지금 구시대 정치 교체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온 게 부패도 바꿔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정권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다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구정당으로 들어가셔야겠다는 말씀. 정작 중요한 거는요. 정작 중요한 건 경선이 되기 전까지 지금 경선 후보가 되기 이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고 이럴 때 정치인들은요. 김영란법 혹은 사전선거운동 걸릴까봐 철저하게 몸조심합니다. 그렇죠. 무척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고 지금도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본인이 지금 먹여 살리다시피 하면서 그럼 끌고 있다는 얘기인가? 당장 사전선거운동에 왜 걸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거 문제거리를 던져버리신 셈이고 그게 가장 처음 들어오셨을 때도 아니 밖에서부터 내가 누구와 어떤 세력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결심을 확실하게 던지셨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반반이셨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 통합을 한다고 그런 건 그것도 자기 밑으로 통합한다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외교관이 눈치를 보는 건 괜찮지만 리더가 되겠다는 맞습니다. 분이 눈치를 봐버리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또 광주 가셔서 말씀하신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되고 있어요? 광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못 차리겠어요. 광주 가셔서는 느닷없이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을 광주로 만드셔버려가지고 아하. 광주하고 이순신 장군하고는 연고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충무공의 고장 전라 광주로 하는 좌수사복 건데 쪽으로 근무했었던 분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하고 여수로 하고 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내륙으로는 우리 들어가지 말자고 주장하셨던 분이 이순신이신데 예. 왜 뜬금없이 광주 가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광주 분들이 또 우리 고장이 이순신의 고장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머를 안 먹히는 게 뭐가 있냐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국민들이 예. 탄핵 정국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가서 유머를 하고 속된 표현들 개그를 쳐도 예. 눈치 봐가면서 개그를 쳐야 되는데 요즘 정유라고 하는 정유. 예. 그 유행이잖아요. 정봉주 유머만 먹어준다. 짜증나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시점을 잘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예, 실제로 오늘 조선대 가서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 5.18 국립묘역 갔다가 조선대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항의 시위를, 피켓 시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들고,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지금 안 먹어줘요.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라도 해라.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 실업 때문에 헬조선이라고까지 그럼요. 얘기를 하고 리셋 있고. 코리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딱하잖아요. 예.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 없으니까 구직의 일환으로 대학원을 또 가고, 그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전문직을 찾아서 뭐 공무원 시험 보고 또 막 로스쿨 또 가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그 자원봉사라도 해라.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청년들의 가슴을 긁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요즘은 김난도 교수도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그건 옛날에 즐거울 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늘 아픈데 예. 늘 아픈 사람 보고 뭐 아프니까 정신이 이게 위안이 되냐는 거죠. 아니, 전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 시대 상황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요즘 반 총장님 시절 또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면 거의 다 정규직 다 취직해서 그럼요. 100%였거든요. 그 시대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비정규직은 커녕 하다못해 시간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대니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네. 참 오늘 그게 좀 제가 보기 젊은이들 더 많이 긁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지금 취업하느라 준비하기도 바쁜데 자원봉사하러 다니면 취업은 언제예요? 그러고 집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야, 너 참 여유 있다. 언제 취직하려고 지금 그러고 자원봉사하고 그 정도 얘기하면 괜찮아요. 내 등골 빼서 자원봉사하러 다니고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맥락이 안 닿는 이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참모진들이 사실은 조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의 문제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조언을 못 하잖아요. 반 총장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아하. 이분이 너무 이 외교관으로서 권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외교관 출신들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의전도 워낙 많이 따지는 분들이기도 하고 예의를 또 많이 또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반 총장한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함부로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 이 박사님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국민의당 쪽에서 계속 박지원 대표가 러브콜을 던지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점으로 봐야 되나 이거를? 심각하게 좀 보는 거죠, 사실. 예. 아마 반 총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정치권에서는 이 유탄은 최근에-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국민의당이 자칫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 반 총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비행기가 초기에 경착륙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지면 이거 지지율, 지금 현재 지지율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정치인들은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정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벌써 감이 오잖아요. 박지원 대표 정도면 바로 감이 오죠. 그렇죠. 신의 촉인데. 거기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쪽에서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 양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돌아서면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다음 그렇죠.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도 없고. 새누리당에는 아마 본인도 싫다 그러셨고. 예, 또 거기는 강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황교안 총리. 아, 그렇죠. 예.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죠.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는 반기문 전 총장 덕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보수 측에서 입안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예. 그러면 이쪽이라도 힘을 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살짝 예측을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럼 박기문 총장이 끝까지 레이스를 걸 것 같다, 못 걸 것 같다. 예, 아니요. 지금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못 가십니다. 예. 지금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못 가시고요. 개선돼도 못 갑니다. 개선돼도 못 갈 것 예. 같아요. 아니, 근데 한 곳에 남은 데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개선된다고 쓴 수가 꾀를 써도 죽을 꾀만 써요. 그건 너무 가혹하신 아니, 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종훈 예. 그 박사님 얘기한 게 너무 정확한데 10년 동안 실정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정치를 보는 분들의 분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선택지 희망이라면 예. 바른정당 쪽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바른정당.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이미 주변에 모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더 다른 쪽의 분들이 많이 가 계시다 보니까 지금 보수로 분류되신 분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있으면서 예. 새누리당에 기존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 예. 아니면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나왔는데 바른정당으로 가지도 못했던 분들 그 나머지 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야겠다라고 모여서 해청 모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꽉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바른정당으로 가기도 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만한 카드는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뭐 언론하고 황영철 의원이 예, 인터뷰하면서 황영철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바른정당으로 오시면 이렇게 굉장히 모시겠다 경선을 거치더라도 흥행 카드는 될 수 있는 여전히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군데 선택지가 있지만 그나마 그걸 하려면 들어오신 지 18일 만에 벌써 한번 환골탈퇴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도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건 보수정당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 예, 개혁적 하면서 개혁적 보수.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김용태 의원 꽤 대중들에게 평이 좋은 분이죠. 네. 남경필 도지사. 예. 그다음에 그 원희룡 지사. 원희룡 지사,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의원. 물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예, 안보 예.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들과 과연 지금 28일 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 결이 좀 맞을지, 잘 섞일 비빔밥이 될지 이런 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 제3지대론이 막 불붙지 않았습니까? 반 총장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확 꺼졌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위원장이 그 이른바 친박 골수 친박, 이를테면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에서 핵심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가 좀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좀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게 된 거의 이런 상황, 무산되기 부산이 직전 된 이런 아닌가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딜레마인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보수 정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서구형의 노신사가 와서 좀 새로운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근사한 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10,000원짜리 2장 막 꽂죠, 에비앙 사죠, 턱받이 하시죠, 막 이러니까 무슨 매번 이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 이분들도 당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새누리당 안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옴과 동시에 탈당을 하든지 새로운 정당의 꼴로 합치든지 뭐 예. 이런 모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동이 걸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가장 지금 갑갑해진 게 바른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렇게 그 기대감이 꺼지고 있잖아요. 예. 거품이 아니 막 이제 이 꺼지고 안에 있는 상황. 고기를 막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고기는 어디 갔고 새우 조그만 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큰 고기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 조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고기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왜 또 더욱더 고민이 되냐면 바른정당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정당 체계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꿔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공천 관련해서도 전략공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상향식 이런 정당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국민들에게 있는데. 어쨌든 충격을 좀 주고. 예, 그렇습니다. 뭐 중앙당도 완전히 좀 과거하고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거기 또 사람들도 다 좀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경필 예. 지사도 그렇고, 원희룡 뭐 지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반기문 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니, 예. 이거 굉장히 고전적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고, 예. 나쁘게 가면 굉장히 불통 시스템. 이런 분이 들어오는 게 과연 아니 근데 이미상 무슨 도움이 그 될까? 불통 시스템은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정보를 취합한 건가요? 아니 그쪽 보니까 그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공무원을 오래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외교 통일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의 생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외교 통일 담당만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국회 공무원을 지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전 정보가 없어서. 예. 입법조사처 전신 조직에 제가 창설 멤버. 우리 작가분들은 그런 걸 잘 안 알려줍니다. 우리는 작가분들도 상호 정보원 조직이에요. 예. 누가 오는지 안 알려줘요.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입니다. 예, 첨단 조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 외교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전을 많이 따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로 나올 거냐, F로 나올 거냐, 뭐 그 기자회견을 어디서 할 거냐. 네. 그리고 이 이제 그 반 총장을 모셔왔던 뭐 유엔에서 뭐 사무처장을 맡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외교관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반 총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좀 범접하기 힘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외교관으로서는 신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하. 그게 이제 확연인 거죠. 예. 정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민생행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이러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네. 직접. 그런데 그걸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반 총장은. 계속 의전에 둘러싸여서 외교관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뭐 전 세계 다니긴 하지만 경호원 다 의전 맞습니다. 받으면서 네. 다 다니거든요. 예. 그야말로 자기도 오늘 표현했던데 뭐 가방 들고만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가방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밑에 옆에 참모들 뭐 이런 거 자신은 뭐 경호원 다 있지만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발에 흙 묻혀가면서 다녀야 되는 이런 건데 이거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바른정당 입장에서요. 또 고민스러운 게 바른정당의 가장 큰 오너가 MB다. 그래서 SNS 이런 말이 돌아요. 노출된 최순실이 MB였었다. 노출된 최순실이었다. 그런 이거 무척 그 아픈 얘기거든요. 예를 당연히 들면 그렇죠. MB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게 되면 거의 바닥인데 쌍벽을 바닥도- 이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하고요. 그때 당시에 민심이 안 좋았던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고 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른정당을 출범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치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 예, 새로운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근데 항상 이제 또 그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긴 하지만 주장이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물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게 틀이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정치의 사실을 정권의 연속선상에 보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바른정당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면 이거는 이게 그냥 갈라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가 주류냐를 놓고 싸우는 것뿐이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되는 거고 게다가 아까 잠깐 제가 엉뚱인 것처럼 주변에 지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주위에 MB 출신 밴들이 많이 있다. 이용관 전 홍보수석이나 뭐 곽상도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다. 곽승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또 지금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부담으로 갈 건데 이게 그래서 더 반 전 총장의 역할 내지는 자기가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해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들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게 불편한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지금 나 힘들다는 목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마침 문재인 후보가 벌써 후보란 쓰면 안 되네.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잠정 후보. 예, 잠정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책을 회고록을 하나 내면서 거기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좋은 자리만 골라다녀서 어려움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쓴 걸 두고 내가 살아도 더 살아봤고 고생도 내가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반론을 하는데 그때 TV 중계화면에 딱 나오는데 중간에 말이 좀 세게 나오니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뿌리치시더라고요. 어허. 사실은. 근데 그런 장면들은 이게 불통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뭐 실제로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에도 그 MB계들이 좀 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탈당은 안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지금 탈당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 MB 얘기도 나와요. 뭐 한 30명 정도 곧 네. 추가 탈당이 있을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움직임이 그 MB계들이 그동안 이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예. 변두리로 밀려나요. 예. 다시 한번 어게인 MB 정부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반기문 주변으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 건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인적으로 이제 겹겹이 이제 에워싼 그런 형국이 지금 돼버렸어요, 벌써. 예. 물론 이제 반 총장은 그걸 가능하면 탈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외교관 참모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찌됐건 뭐 친반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계파를 만들고 싶을 텐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교관 그룹 가지고는 어차피 정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치권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와서 돕겠다라고 지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MB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안 만나셨잖아요. 예. 근데 내일 이명박 대통령 만납니다. 반기문 총장이. 예,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또 이제 들어봐야 될 것 한번 내일 같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잘 그럴까요? 대처하라. 잘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도 탄핵에 잘 대처해서 탄핵을 뚫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미지로 들렸다고 또 기자들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정치 교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치 교체도 얘기했고 예. 진보적 보수주의자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그럼 가지 자탕은 기억을 하지 말고요. 네. 일단 정치 교체가 제일 큰 슬로건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 그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MB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면 어게인 MB 아니냐. 네. 그다음에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은 2012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어게인 박근혜.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건 또 안철수였다만 어게인 안철수. 그럼 뭐냐면 어게인 MB 박근혜 안철수. 이게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예. 모든 표를 다 네 개로 하고 싶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만 아니면 다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문 연합 노선은 예. 사실은 귀국하기 전부터 정치권 안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이번에는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경쟁해서 이길 후보는 자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오늘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문재인은 극좌고 반기문은 제가 까먹었는데 뭐라고 하고 대안은 안철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당이 확실히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합쳐서 하나로 갈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보수 정당의 후보로 여전히 반기문 카드는 유효한 카드다 예. 이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하신 말씀 중에 처음에 딱 들어와서 기치를 내건 부분들이 첫인상이 되잖아요. 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첫인상인데 진보적 보수 이런 표현을 쓰시는 바람에 거기서 다음 좀 희망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냐, 누구는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저 사람도 진보니까 안 돼. 이런 진보라 진보 리스트. 블랙리스트까지 괜찮은데 적분 리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편가로서 총질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예.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요. 저보고도 누구는 진보라고 누구는 보수라 그랬다가 막 서로 막 자기 기준으로서 이쪽이면 진보고 맞아요. 자기 기준으로 이쪽이면 오른쪽이 이런데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을 가르는 것도 좋고 반친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새로운 걸 통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 진보 보수 다 모이자 이래버리면 이게 새로운 일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다눈다고 맛있는 음식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나쁜 걸 다누고 맛있는 음식 만들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런 거죠. 비빔밥을 예. 착각들 하시는 게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전주가 보시면 고명 하나하나에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게 결코 남은 음식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주 비빔밥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섞어버린 이게 먹은 음식 씹다 버린 그런
우리 그냥 자취생들이 만드는 비법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20대 모습이. 자취생을 지금 비하하는 발언 하신 거예요? 제 20대 자취했기 때문에 비하는 아니에요. 살짝 피해가시네. 벼랑간 기름 넣어처럼 보였어요. 아니시겠지만. 오늘 분장이 좀 두껍게 됐나요? 뺀질뺀질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섞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그럼요. 그리고 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포공항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담론 하나도 없이 나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겠어. 그게 연속성상 이어지는 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 기자들과의 얘기 있었을 때 예. 그때도 이런 거죠. 비보드를 전제라도 내가 가면 하다못해 확 뒤져버릴 거야. 예. 진짜 이거 다 뭐 이렇게 적폐 이런 거 청산하는데 난 눈치 안 보고 그때 가서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어쩔 수 없이 당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이러니까 실망감이 되는 거죠. 이 박사님 이쯤 되면 귀요미로 보기에는 조금 짜증이 나는데요. 심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어떤 역량, 예. 그 부분에서는 뭐 다른 지금 대선 주자들보다 좀 뛰어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정치적으로 안착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후보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내에 와서 이제 경착륙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경착륙이 아니면 활주로도 아니면 막 바닷가에 내린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돌바닥에 내린 거죠. 예. 그 활주로 제대로 이거 안 내리고 옆으로 예. 좀 내려서 지금 이상한 데로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제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것이 이게 빨리 정상화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궤도를 전에 넘어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는 어느 팀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실수를 빨리빨리 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 유연한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소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반 총장 만나면 하실 말씀 딱 정해져 있죠. 잘 대처하시라. 예, 그 말 말고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정치 교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썼다라는 얘기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쓸 때는 그 얘기가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많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뭐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헌정치를 새 정치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정치 교체를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그렇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찌됐건 뭐 헌정치를 새 정치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결국 그 얘기가. 근데 뭐 새 정치 우리 알잖아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얘기해서 다 했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거 뻔히 봤는데. 그렇죠. 그럼 뭐 정치 교체를 얘기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예.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컨대. 예.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쭤본 레이스를 계속 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느낌이 벌써 오시기 전에는 예. 레이스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그렇죠. 예. 당연히. 40분 동안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입장이 아니고요. 정해지죠. 예. 반 총장님 귀국하시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는?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귀국하시고 나서. 예. 최근 보니까. 며칠 딱 보니까. 이미 활주로 다 벗어난 것 같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네? 계속 레이스 걸까요? 뭐 어떤 레이스 또 계속 해야 한다? 예, 그럼요. 아니 저는 그래도 바른정당이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다만 바른정당에. 바락인데 아까 비법 얘기를 계속하자면 예. 이런 거죠. 우리는 돌솥 비빔밥이 왜 돈을 더 받을까요? 솥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전에 미국에서 주장했던 멜팅팟이라는 거 있었죠. 예. 다인종들 섞는 거. 예. 그게 여러 가지를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내솥에서 섞겠다는 거거든요. 내솥을 만드셔야 돼. 빨리 반기문 총장이. 알겠습니다. 그냥 바꾸는 건 안 되죠. 장윤성 기자는 기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못 한다라고 장어처럼 빠져나가지 말고요. 레이스 계속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 중도 포기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평생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평생 외교관 하시다가 또 외교관은 아시잖아요. 정말 여권도 특별하고 사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삶인데. 여건이 특별해요, 외교관이? 여건이 다르죠. 일반인과 외교관이 다니는 문도 다릅니다. 공항에서 출입구도 달라요. 그리고 뭐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죠, 평생. 그리고 외교부 장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유엔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범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당황하신 거죠.
지하철 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차라리 드는데. 서민 코스프레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외교적 역량, 네. 그다음 남북한 문제, 네.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는 게 더 몸에 맞는 옷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만약에 전략을 짰다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라도 만나서 예컨대 한미 관계 지금 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런 예. 것에 대해서라도 좀 해결하면서 스타트하는 뭔가 좀 기존에 국내 달랐던. 정치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좀 외교관 출신의 대권 주자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삼성 불법 승계 문제는 20년을 끌어온 화두였습니다. 재벌 개혁은 우리 현대사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벌과 기업 총수가 반자본주의적 불법을 저지를 때 많은 언론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자며 묵인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가 감옥에 있을 때 기업은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해 저질렀던 불법,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감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자 해지, 기업과 자신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깨끗하게 수용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